3장. 백리 씨는 두 누이와 매형과 다른 젊은 남자 한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섰다. 백리 씨는 잘생기고 점잖은 사람이었으며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그의 누이들도 상류사회 분위기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매형인 허스트 씨는 평범하게 생긴 신사였다. 같이 온 친구인 다하시 씨가 가장 흥미로워 보여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소문에 의하면 1년 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된다고 했다. 남자들 모두 그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했다. 여자들도 빅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무도회 저녁 시간이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까지는, 즉 그가 무례한 태도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만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인물로 밝혀졌다. 잘 웃지도 않았고 빅리 씨의 누이들하고만 춤을 추었다. 반면 빅리 씨는 딴판이었다.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대했고 쉬지 않고 춤을 추며 신나게 파티를 즐겼다. 남자들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2곡 정도 자리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다하시 씨가 빅리 씨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리 오게 다하시, 빅리 씨가 말했다. 자네도 춤을 춰야지.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에 안 좋군. 춤을 추게. 필요 없네. 내가 모르는 사람과 춤추는 것을 싫어하는 걸 잘 알면서 그러나. 특히 이런 무도회에서는 더 싫네. 자네 누이들 외에는 매력적인 여자라곤 단 한 명밖에 없으니. 자네 파트너 말이야. 다하시는 제인 베넷 쪽을 보면서 말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지. 그런데 자네 바로 뒤에 그 동생 중 한 명이 앉아 계시는군. 미인인데다 내가 장담하는데 성격도 좋은 아가씨 같아. 누굴 말하는 건가? 다하시는 돌아서면서 엘리자베스를 보았다. 괜찮긴 하지만 이 기분에 내가 춤추고 싶을 만큼 끌리는 정도는 아닐세. 그는 차갑게 대꾸했다. 자네는 자네 파트너에게나 돌아가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몹시 무례하다고 여겼지만 웃어버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다. 그녀는 활기차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가족 모두가 그날 저녁을 즐겁게 보냈고 특히 베넷 부인은 자신의 큰딸 제인이 빅리 씨로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빅리 씨가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어요. 2번이나. 다른 여자들과는 한 번씩만 췄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잘생기고 그 누이들도 기품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 다하시 씨는 건방지고 괘씸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리즈를 모욕하질 않나. 내 평생 그런 무례는 처음 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4장. 제인은 엘리자베스와 둘만 남게 되자 빅리 씨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분별 있고 쾌활하고 재미있고 거기에다가 매너도 참 좋아.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하지. 완벽하다는 얘기네. 엘리자베스가 맞장구를 쳤다. 그 사람이 나한테 2번째로 춤 신청을 했을 때
너무 뜻밖이고 좋았어. 난 예상한 일인 걸 뭐. 엘리자베스가 대꾸했다. 놀랄 일도 아니잖아. 춤을 또 신청한 건 당연하지 뭘. 언닌 거기 있는 어떤 여자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예뻤거든. 아무튼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 잘 됐어. 내가 봐도 좋은 사람 같아.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좋아하더니만. 예, 리지. 언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좋게만 생각하잖아. 언니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한편 네더필드 파크에서도 빅리 씨와 그의 친구 다하시 씨가 무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빅리는 평생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들이나 예쁜 아가씨들은 처음 봤노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제인 베넷 양은 정말 천사와도 같았다고 생각했다. 무도회에 왔던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았던 다하시는 의견이 달랐다. 그도 제인 베넷 양이 아름답다는 데는 찬성했지만 웃음이 너무 해프다고 생각했다. 빅리 씨와 다하시는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다. 다하시는 빅리의 편안하고 솔직한 태도를 좋아했고 빅리는 다하시의 판단력과 지적인 면을 높이 샀다. 5장 베넷 가족은 집에서 겨우 몇 분 거리에 살고 있는 루카스 일가와 가장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장사로 큰 돈을 번 사람으로 메리턴의 시장을 지냈고 국왕으로부터 기사 칭호까지 받았다. 일단 윌리엄 경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온 것이었다. 레이디 루카스는 상냥한 부인이었다. 루카스 부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첫째가 엘리자베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분별 있고 똑똑한 샬롯이었다.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베넷 가족과 루카스 가족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 모였다. 샬롯, 어제 네가 시작은 좋았더구나. 빅리 씨가 너에게 제일 먼저 춤 신청을 했었지 아마? 베넷 부인이 말했다. 네, 하지만 저보다는 두 번째 파트너를 더 좋아하던걸요? 우리 제인 말이구나. 그래, 우리 제인하고는 2번이나 춤을 췄지. 우리 큰애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 아 참,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인가를 들었는데 로빈슨 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던데? 빅리 씨와 로빈슨 씨가 나누는 대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것 말씀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샬롯이 베넷 부인에게 답했다. 로빈슨 씨가 빅리 씨에게 물어보는 걸 들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빅리 씨가 제인 베넷 양이라고 대답하던데요. 세상에, 빅리 씨가 우리 제인에게 빠진 것이 틀림없어. 베넷 부인은 탄성을 질렀다. 리지도 우연히 들은 소리가 있다던데요. 샬롯이 말했다. 리지, 넌 다하시 씨가 하는 말 신경 쓸 거 없다. 베넷 부인이 잘라 말했다. 아주 오만불손한 사람이야. 얼마나 거만한지 리지가 춤 상대로는 그저 그렇다고 했단다 글쎄. 사람이 오만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 다하시 씨는 그렇게 자신만만할 만도 하지요. 부자인데다가 잘생기고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니까요. 샬롯이 말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오만 따위야. 내가 뭐라 하겠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인간이 만에 하나라도 너에게 춤 신청을 하면 딱
찰나 거절해야 한다. 베넷 부인이 딸에게 당부했다. 그 사람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춤추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엄마.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6장. 빅리 씨가 제인을 만날 때마다 그가 그녀를 흠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 제인도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감정을 잘 감추고 있었다. 쓸데없이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빅리 씨를 지레 질리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이런 생각을 친구 샬롯 루카스 양에게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샬롯이 말했다. 여자가 애정을 감추고 있으면 남자가 관심을 잃을 수 있어. 남자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용기를 낸다고. 우리 언니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아직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을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됐고 서로 자주 만날라 치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글쎄, 나도 진심으로 네 언니의 사랑이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어. 어쩌면 상대의 단점을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결혼하면 어차피 평생 동안 서로를 알아가야 할 테니까. 웃기지 마, 샬롯. 너도 그렇게는 못할걸? 엘리자베스는 언니와 빅리 씨를 보느라고 정작 다하시 씨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다시 마주치게 된 곳은 루카스 일가의 별장에서였다. 몇몇 쌍이 피아노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윌리엄 경이 다하시 씨에게 말을 걸어왔다. 춤만큼 좋은 것도 없죠. 나는 춤이야말로 선진 문화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적인 문화권에서도 춤은 많이 춥니다. 다하시가 대꾸했다. 야만인들도 춤은 추죠. 윌리엄 경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자신들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다하시 씨, 내가 멋진 춤 상대를 소개해 드리다. 춤은 이런 미인과 추어야 하는 법이지요. 윌리엄 경은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아다가 다하시의 손에 놓았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얼른 손을 뺐다. 죄송하지만 춤을 추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춤 상대를 찾아온 것이 아니랍니다. 다하시 씨가 공손하게 춤을 청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고는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녀의 기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다하시 씨가 그 생각에 잠겨 있는데 빅리 씨의 여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참 따분한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저도 동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떠들어대는 거 딱 질색이에요. 제 추측이 맞죠? 천만에요. 완전히 틀리셨소.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영롱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빅리 양은 놀라서 다하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떤 여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고 물었다. 다하시가 호기 있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요.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빅리 양이 뜻밖이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놀라운데요? 결혼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겨우 감탄하고 있는 단계를 가지고 그걸 사랑이네 또 결혼이네 하며 비약하실 줄 알았습니다. 베넷 부인은 살뜰한 장모가 되고도 남지요. 언제까지나 당신에게서 떨어지려 들지 않을 테니까요. 다하씨는 빅리 양의 농담에 태연하게 굴었고 빅리 양은 계속 놀려댔다. 7장 어느 날 아침 네더필드에서 하인 한 명이 제인에게 전가를 가지고 왔다. 빅리 씨의 누이들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인은 어머니에게 마차를 부탁했다. 안 되겠다 얘야.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말을 타고 가서 오늘 밤은 그 댁에서 자고 오려무나. 베넷 부인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다. 제인이 출발한 후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네더필드의 하인이 다음날 아침 제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비를 맞은 후 몸져 누워 의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베넷 씨는 아내를 놀렸다. 만약 제인이 죽기라도 하면 그건 전적으로 빅리 씨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고 애를 내보낸 당신 책임이요. 감기 조금 걸렸다고 죽기라도 한답니까? 베넷 부인이 앙칼지게 말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걸어서 언니를 보러 갔다. 메리턴까지 우리도 같이 갈게 언니. 동생 캐더린과 리디아가 따라왔다. 동생들의 속셈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들을 만나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턴에서 동생들과 헤어져 혼자 걷기 시작했다. 밭을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울타리를 넘고 웅덩이도 여러 번 넘고 건너고 나서 네더필드에 도착했을 때는 스타킹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 길을 오느라고 뺨은 빨갛게 달아 있었다. 모두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 빅리 씨의 누나인 허스트 부인과 여동생 빅리 양에게는 양갓집 아가씨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제인은 여전히 아픈 상태였다. 의사가 와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고 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에 남아 언니를 돌보기로 했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베네시 집에 이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매가 입을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오도록 했다. 8장 6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이 준비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내려갔다. 모두 제인의 몸 상태가 좀 어떠냐고 물었지만 빅리 씨만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저녁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곧장 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엘리자베스가 방을 뜨자 허스트 부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 엘리자베스 베넷 양의 몰골이 아직도 선해요. 정말 엉망이었지 뭐예요. 빅리 양도 맞장구를 쳤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 옷에는 진흙이 묻었지.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다니까요. 자기 언니가 감기 좀 걸렸다고 그렇게 깡총거리며 뛰어올 게 뭐람. 좀 흐트러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어. 오늘 아침에도 예쁘기만 하던데. 그리고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기 좋잖아.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리 양이 물었다. 오늘 아침엔 그 눈이 전처럼 영롱해 보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아름답더군요. 다하씨가 말을 받았다. 한동안 걸은지라
눈이 더 초롱초롱하지 않았소? 방 안에 잠시 흐른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허스트 부인이었다. 난 제인 베넷 양을 높이 평가해요. 좋은 아가씨니까 재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라는 사람 됨됨이가 부족하고 출신이 낮아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렇소. 베넷 자매들이 명망 있는 가문의 혼처를 만날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다하시 씨가 말했다. 그러자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양 모두 전적으로 공감했다.